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공주 등 충남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대전 영하 3도, 세종과 천안 영하 4도, 계룡 영하 7도로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등으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취업 준비를 할 시기지만 좁아진 취업문에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선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도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학이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 이른바 가족회사가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3년 전 퇴직 교수가 창업한 이 회사는 아토피 같은 민감성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는 로션과 거품 비누 등을 개발했습니다. 대학 측과는 가족회사 협약을 맺으면서 연구 과정에서 공용 장비를 활용했고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 학생 인턴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연구 인력들이 여기 와서 본인들은 실험 실습 체험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전문 인력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족회사는 대학과 산업체가 교육과 연구에 협업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는데 연구와 기술 창업 분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분야 기업까지 기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자연환경 보건 사업으로 90억 원대의 연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는 졸업한 동문이 창업했는데 모교에서 보낸 인턴 학생 16명을 정식 채용했습니다. 산학협력단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인턴에 채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또 취업이 되었습니다. 대학이 교수와 학생, 동문, 창업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축된 가족회사는 대전 충청권에만 2천여 개로 실시간 맞춤형 취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공채의 문턱 없이 다양한 기업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적응력을 갖춘 모교의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보다도 학생들이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화 했을 때 상품화 되기도 하고요. 대학과 가족기업이 대규모 교류 행사로 정보와 연구 성과를 전시, 공유하기도 합니다. 산학 공동과제를 60여 건 창출하고 또 기술 이전도 45건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기술 자문을 400여 건을 성취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대학에서만 가족회사 취업 연계 학생이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앞으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가족회사가 대학 기업 간 상생과 중소벤처 인력난 해결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한 세종시 주민을 규탄하는 집회가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세종시 지부는 3.1절에 일장기를 건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고의로 애국 선열들을 모독하고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며 일장기 개항 주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는 실존 인물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등 손팻말을 들고 일장기 개항에 항의한 광복회원들과 세종시민을 고발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념일에 일장기를 내걸거나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8시 56분쯤 당진시 성문면 대난지도에서 민가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은 산림 1.3헥타르를 태운 뒤 3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넉 대와 인력 7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전 11시 11분쯤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서 밭갈이 작업을 하던 트랙터 후면부 쪽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분쯤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진악산에서 등산을 하던 49살 남성이 호흡곤란이 온 뒤 심정지 상태가 돼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점심을 먹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등산과 러닝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스트레칭 없이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 통증을 일으키는 아킬레스건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이성철 객원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봄 날씨가 찾아오며 등산과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뛰거나 무리한 운동, 등산 등은 발목 통증을 일으키는 아킬레스 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발꿈치 뒷부분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진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걸을 때나 발목을 틀 때 아프고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종아리와 뒤꿈치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아킬레스건 주위가 붉어지거나 열이 나고 붓는다면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아킬레스건 자체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반응의 일부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 등을 교정해 원인을 제거하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물로 염증을 조절해 통증이 완화되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병행하고 신발과 보조기 등으로 고정하거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절제술이나 건 재건술을 통해서 증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선 아킬레스건에 과한 압박이 발생하는 점프 동작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이나 운동 전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몸을 푼 뒤 조금씩 강도를 올리고 쿠션이 충분하고 발등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있는 경우 냉찜질을 하거나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수 있어 초기 진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홍성군 홍부급 신경리 다목적 운동장 사거리에서 황색 전멸 신호에 직진하던 승합차와 우측에서 적색 전멸 신호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승용차와 2차 사고까지 나면서 40대 운전자 등 모두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우수공예품과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공모를 거쳐 영시축제의 상징성, 디자인, 상품화 가능성, 선호도 등을 심사해 1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업체에 대해선 제품 개발비 지원, 영시축제 기간 판매 부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먼저 도내에 스마트팜을 새로 짓는 만 18세에서 39살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0.3헥타르씩 17곳을 뽑아 한 곳당 자보담 9천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농업기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로 창업한 청년 농업인 10명에게 영농에 필요한 자재와 소모품 구매 비용 등을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공시를 활용해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할 공간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 동구 원동과 소재동, 정동, 삼성동,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에 위치한 연면적 400여 제곱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5월 중 스마트팜 운영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55억 원을 들여 도로 균열 등 사고 위험이 큰 대전 시내 29개 도로 구간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한밭대로와 천변 고속화도로 등 정비가 시급한 대전 서구의 노후도로를 먼저 공사한 뒤 나머지 도로를 순차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